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에 지정된 이유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럼 아스파탐이 뭔지, 어떤 식품에 들어가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워낙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제 주제로 다뤘는데, 식품에 대해서 의사가 아주 전문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이제 오히려 오늘 이 자리는 이번 결정의 의미를 이제 의사로서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 그 이유를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는 게 주된 어떤 방송의 내용일 것 같고요. 네.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이게 인공 감미료죠. 네, 그래서 아스파탐은 당 성분은 없고 다만 이제 단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인공 감미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가당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단맛이 뭐 설탕보다 뭐 200배 높다. 그러면 이제 또 흔히 요새 이제 제로 음료, 그러니까 이제 제로 슈거 우리도 이런 게 인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지난번에 이제 체중 관리 네. 얘기했지만 이제 탄수화물 성분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당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당뇨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당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당 영양을 뺀 뭐 제로 콜라라든가 뭐 이런 어떤 식품들에 아스파탐이 쓰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꼭 그거와 관련이 없다고 치더라도 이 단맛을 내는데 이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뭐 아이스크림, 그렇죠, 과자, 그리고 막걸리, 우리나라의 막걸리, 이런데 이제 아스파탐이 들어간다. 네. 그리고 또 검색해보니까 재미있었던 게 이 제로 콜라도 다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펩시에는 아스파탐이 들어가는데 코카콜라에는 안 들어간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인공 감미료라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스파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아스파탐이 많이 쓰인다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스파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핵심만 알아봤고요.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왜 갑자기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됐느냐, 이유가 뭐냐, 이걸 텐데요. 그래서 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런 걸 판단할 때 크게 기준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인체 사람과 관련된 연구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연구가 있을 경우. 두 번째 기준은 동물 실험에서 이제 그런 연구가 과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느냐. 세 번째는 그 물질이 어떤 기전상, 이게 그러니까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기전이 이 물질에 포함된 게 있느냐, 그와 관련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발표문을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한 25명의 전문가가 세계적에서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스파탐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쫙 이제 검토를 한 거죠.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 인체 연구, 그다음 동물 실험, 그다음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어떤 기전상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관련 연구를 쭉 검토를 했어요. 검토한 결과 다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 발암 물질로 결정을 했느냐, 제가 그 발표문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그럴만한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럴만한? 그러니까 인체 실험에서 세 가지 이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대규모 연구를 한 거예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이미 세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세 가지 연구 다 코호트 연구인 거예요. 코호트 연구란 것은 집단을 정해요. 그래서 방식이 두 가지인데, 코호트 연구는 집단을 정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뭐에 노출되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 쭉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연구 다 이렇게 쭉 관찰한 연구인데, 첫 번째는 유럽에서 한 10개 국가에 한 45만 명 내외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런 인구 집단의 코호트 연구를 한 10년이 넘게 한 코호트 연구예요. 거기에서 이 아스파탐의 섭취가 늘더니 암 발생이 늘더라, 다른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간암 발생이 좀 높아요. 간세포암, 그게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간암이라고 하면 간세포암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미국의 경우고요. 한 연구는 당뇨 상태에 따라서 이 아스파탐 섭취와 이 암 사망률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했더니 좀 연관성이 있더라. 당뇨 환자인데 네. 아스파탐 음료를 먹은 분이 먹은 분들이 다른 그 섭취가 적은 대조군과 비교해서 어떠냐 했더니 네. 암 사망률이 올라가더라. 올라가더라.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 한 뭐 지금 잠시만요. 지금 미국에서 한 90만 명 되는 또 코호트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아스파탐 섭취율과 각종 암의 발생과 사망률을 비교를 했더니 거기서도 몇몇 암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임상 실험한 그 네네. 건수가 3건밖에 없다 그래서 되게 얼마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짐작했는데 관련된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3건이 공식 발표에서 나왔어요. 유의미하다. 연구 디자인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연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이거는 관찰한 결과를 비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아스파탐이 암을 일으키느냐 또는 특정 암의 발생을 높이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이번에 IRAC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발암물질, 발암 추정물질, 발암 가능물질이라고 했을 때 추정물질이 안 되고 가능물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EB다. 네네네. 아니 언론 보도에는 뭐 이 네. 아스파탐 1일 그 복용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먹으려면은 뭐 다이어트 콜라를 뭐 55캔을 마셔야 되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 뭐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IRAC의 발암물질이 뭐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인간의 지식은 아직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어떤 연구 결과에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 노출을 우리가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현재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IRAC는 뭐냐?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의심된다면 등록한다는 거예요. 약간 선제적이네요. 아,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예방이라는 게 선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스파탐이 이번 등록의 의미를 보면 네.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 이런 코호트 연구 결과 크게 보면 그 몇십만 명 된 코호트 연구를 봤더니 아스파탐의 섭취와 특정 암 발생가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요. 근데 확증은 할 수 없어요. 이게 발암 가능 물질이라는 이런 등록의 의미인 거죠.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퇴출시켜야 되는 거냐? 네. 못 쓰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또 궁금증이 들어요. 가장 제가 생각하는 건